그곳에 가고 싶다. 월요일 1부는요. 채용 준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업 소개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립니다. 저희 방송의 약방의 감초 같은 분이시죠. 차재원 컨설턴트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쌤도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잘 지내셨죠? 늘 제 방송 보고 있었습니다. 네. 아, 좋았습니다. 맞아요. 저희 이제 네. 2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휴방하는 동안 네. 재방송이 나갔군요. 네네. 다시 보니까 어떠셨나요? 감회가 남다르더라고요. 역시 어떡해요? 한 주 한 주 출연하고 업데이트된 정보 드리는 게 최선이겠구나 싶었습니다. 다시 그러니까요. 돌아와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아, 이게 기업 채용 정보가 많았다면 아마 생방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없었지만 그래도 9월에는 조금씩 소식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 채용 시장이 좀 본격적으로 열리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익히 아시겠지만 공고는 이미 시작이 되었고요. 왈가왈부 이야기들은 많습니다. 이게 과연 채용이 많이 되는 거냐? 이게 생각보다 안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할 텐데 제 기준으로 봤을 땐 그래도 최소한 생각한 만큼은 채용 공고가 열리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공고가 열렸다는 것의 빈도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 안으로 좀 깊숙이 들어가 보자면 채용할 수 있는 TO의 그 쿼터가 확실히 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상반기 때 채용을 전혀 진행을 못했거나 상반기 전형이 많이 미루어진 기업들일수록 하반기에 동일 시기에 채용을 바로 이어서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동계 인턴으로 또 채용의 그 TO가 또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할 수 있는 유연한 채용 시기에 대한 대비들 필요하겠죠. 현대 엔지니어링, 포스코 그룹, 그리고 오늘 예정이라고 하는 CJ 그룹이나 KT 특정 계열사의 일부 채용에 한해서는 간헐적인 채용이 있을 것입니다. 공채라고는 하지만 잘 들어보면 약간 상시나 수시 채용의 느낌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특정 직군과 특정 계열사에 한해서만 채용이 나온다는 것이 올 9월 2020년 하반기 채용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하반기 채용이 조금씩 열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오늘은 그중에서도 이 DB그룹의 하반기 공채 소식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DB그룹이 어떤 그룹인지 좀 기업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저는 원래 이렇게 기업 소개할 때 막 썰을 막 풀고 5분, 10분 이야기하고 이런 거 좋은데 사실 아무리 제가 이런 얘기해도 잘 안 들리실 테니까 간단하게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흔히 광고 영상과 문구, 어쩌면 오늘 아침 일어나서 한 번쯤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이 그룹사의 로고송을 한번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굳이 제가 노래를 부르진 않겠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으니까요. 어쨌든 해주시면 안 돼요? 글쎄요, 일단 제가 대본이 있다 보니까 정상적인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드림빅이라는 이름의 광고 문구만큼이나 큰 목표와 포부를 가진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DB 손해보험을 메인 사업으로 주축으로 하고 있는 그 기업 지배 집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업은 6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사세가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2000년대를 기점으로 10대 메이저 어떤 대기업군으로 편입이 되기도 하는 어떤 사업의 화랑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이어오던 동부그룹입니다. 이 옛 동부그룹이 여러 가지 M&A라든지 기타 기업 내 이슈를 뒤로 한 채 결국 DB그룹으로 주로 금융권 계열사가 메이저고 DB 하이텍이라는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제작 회사를 또 다른 사업의 축으로 한 이 두 가지 축으로 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채용 시장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해당 기업은 늘 상반기와 하반기 혹은 하반기에 상반기 티오만큼의 채용을 늘 이어왔고 채용을 안 했던 적은 없었던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말씀을 다시 드리겠지만 대개 채용 기간을 넉넉하게 길게 한 달 정도 잡고 채용을 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어쨌든 그간의 사업의 사세들, 이를테면 예전에 동부 파만농 같이 알짜배기 계열사들이 있었음에도 여러 가지 기업의 유동성의 이슈를 이유로 다 이제 다른 곳으로 어떤 그룹사나 타 경쟁사들로 이제 다 M&A를 보내고 난 이후에 남아있는 알짜 기업들 중심으로 이제 채용의 수요가 있는 곳입니다. 넉넉한 채용 기간만큼이나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던 그룹인 만큼 아무래도 인원 채용, 인재 채용에도 좀 관심이 많은 곳이겠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도 그렇고요. 아마 많은 분들에게 DB보다는 동부라는 표현이 더 익숙하실 것 같아요. 네. 왜 DB로 바꿨을까요? 글쎄요, 제가 여러 가지를 그쪽 회사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오픈된 정보만을 놓고 말씀을 드리자면 네. 동부건설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 동부라는 단어를 쓰는 곳에 따른 문제가 발생이 됐다고 합니다. 동부라는 상표권까지 같이 팔려가는 바람에 이걸 이대로 활용할 수는 없는 관계로 동부그룹, 그리고 그때는 기업의 유동성 문제가 컸었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하자는 차원에서 여러 이유로 결국 동부가 아닌 DB라는 이름으로 DB의 계열사들을 아우른 DB그룹이 생성되게 된 것이죠.
이게 되게 생각이랑 다른 것 같아요. 저는 DB라고 해서 약간 글로벌 시대에 맞춰서 이렇게 영어로 한 줄 알았고, 또 아까 드림 빅이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냥 동부를 앞 글자만 따서 네. DB라고 한 줄 알았거든요. 역시 관련 전공자다운 어떤 그런 정확한 접근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을 텐데요. DB, 저도 처음에는 그게 동부할 때 DB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기업의 캐치프라이즈상 드림 빅, 큰 꿈과 이상으로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저희가 드리는 이유는 실제 면접 전형 이후에 넘어갔을 때 가끔 구직자분들 중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가끔 동부라는 단어를 활용하면서 답변에 그 계열사 이름을 붙이시면서, 즉 DB 땡땡땡이라는 계열사인데 DB 생명이나 DB 저축은행, DB 손해보험인데 동부 저축은행, 동부 생명 뭐 이런 식으로 동부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좀 감점까지는 아니어도 일정 부분 부정적인 평가를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게 의외로 기업들이 회사의 어떤 로고라든지 회사의 CI 그리고 회사의 어떤 브랜드 네임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밝혀줄 줄 아는 지원자에게 좀 더 후한 점수를 주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동부가 아니라 DB그룹이라는 거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서서 금융권이 메인이다라고도 하셨는데 그동안 오랜 세월을 좀 거치면서 다양한 사업들을 영위해 왔어요. 주요 사업들을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뭐 익히 아시겠지만 전통적인 보험 사업들, 그리고 이제 금융과 은행권 사업들, 그리고 반도체 제조를 중심으로 한 사업들, 그리고 내부 계열사들 중심으로 한 시스템 인프라 구축 사업, 이렇게 4대 사업군을 메인 회사의 사업군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씩 그냥 간단하게 주요 어떤 계열사들이 있는지 지금 CG가 화면에 나와 있네요. 일단 가장 전통적으로 나와 있는 계열사라고 할 수 있는 DB 손해보험과 DB 생명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DB 손해보험은 전통의 어떤 그 브랜드, 푸르미 브랜드와 함께 여러 방면으로 손해보험사로서의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밖에 이제 금융저축들은 사실 뭐 제가 방송에서 이런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엄청 사세가 크고 유명하다라기보다는 전통적으로 업계에 경쟁력 있게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곳이다라고 인지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DB 하이텍이 또 다른 계열사, 그룹사 내의 효자 계열사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밖에 시스템 인프라, 서비스라는 이름에 나와 있는 계열사들도 없어서는 안 될 그룹사 내에서 중요한 중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모든 계열사들이 어느 하나 놓칠 것 없이 중요한 계열사들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구직자 입장에서는 채용의 티오가 많은 곳들에 아무래도 눈이 가는 곳이겠고 그쪽에 많은 경쟁이 있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채용 티오가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각지 다른 이유로 경쟁률은 좀 피해갈 수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 되게 이 설명을 밀당을 하면서 소개를 해주시니까 귀에 더 잘 들어오는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지금 보니까 사실 여러 계열사에서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네. 좀 계열사별로 소개를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이게 한 10여 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보험 부문 관련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장 많은 인문 상경계 지원자분들, 특히 상경 계열 분들의 지원이 예상되는 DB 손해보험에 대한 이야기 드려볼까 합니다. 1962년에 대한민국 최초로 자동차 보험 관련 공영사로서 입지를 시작을 했던 그런 회사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그리고 일부 견강보험 계열을 프롬이라는 브랜드로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중간 광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보시는 그 케이블이나 IPTV의 중간 광고에도 등장하는 바로 그 손해보험 브랜드. 그 많은 브랜드에서 많은 브랜드들의 경쟁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시그니처하게 자사의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DB 생명인데요. 프랑스 보험사 악사와 새롭게 합작을 하면서 동부 생명으로 시작을 했던 사업입니다. 전통적으로 손해보험사가 있다면 생명사는 같이 사업을 같이 이어가는 것이, 뭐 관례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많은 경쟁사들 또한 그렇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DB 생명이 DB 손해보험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업계 내에서 자신의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특정한 사업 자체에 대한 가입자 수라든지 파워가의 규모가 경쟁사보다 좀 작을 수는 있지만 다양한 상품의 포트폴리오를 같이 고민하고 기획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험 분야 계열사를 짚어주셨습니다. 자, 증권과 은행 쪽도 다양한 계열사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뭐 이게 엄청 유명하고 막 사세가 크고 채용을 많이 한다면 보다 더 많은 정보가 오픈됐고 이야기가 나왔을 텐데 그냥 담담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DB 자산운용입니다. 말 그대로 투자 자산, 금융 투자를 하는 자산 운용사에 해당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채용 쿼터가 많지는 않은 계열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 자산 혹은 자산 운용과 관련된 회사를 지원하시는 분들이
10월 초가 됐는데 아직 DB그룹 채용이 마감이 안 됐는데 이 계열사가 채용 공고가 떴다? 아, 그럼 한번 넣어볼까? 하는 수준으로 구직자들에게는 알려져 있지만 분명 입사한다면 좋은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원해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DB저축은행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 그대로의 저축은행입니다. 제2금융이라고 할 수 있고 아무래도 요즘 같은 코로나19 시기에 저축은행의 성격을 가장 잘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계열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DB캐피털입니다. 할부금융을 중심으로 하는 캐피털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곳이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금융권과 관련된 다양한 어떤 사업들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는 각각의 요소마다의 역할들을 해줄 계열사들이 필요할 것이고 그 계열사들의 역할을 지금 제가 소개하는 곳들이 하나씩 이어가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 증권, 캐피탈 이렇게 삼두마차를 잘 이끌어가면서 금융계열이 즉 DB그룹에 죄송합니다. DB그룹에 몇 안 되는 남아있는 자존심의 회사들이니까 아무래도 계열사들 간의 경쟁 순위를 보더라도 이 보험 금융 쪽에 좀 더 많은 좀 TO 그리고 많은 파워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험, 그리고 증권, 그리고 캐피탈까지 삼두마차라고 말을 해주셨는데 저도 좀 이 내용들은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좀 익숙하지가 않은 게 제조 분야 계열사는 사실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렇죠. 이게 제조라고 했을 때 뭘 만드신다는 거지 좀 헷갈린다라고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바로 제조 분야의 주요 계열사인 반도체 제조, 시스템 반도체를 주로 제작하는 DB 하이텍의 역할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1997년에 국내 최초로 시스템 반도체 전문 회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파운드리 회사로서 설계, 생산, 마케팅까지 같이 다 아우르고 준비하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반도체라고 하면 메모리 반도체라고 해서 PC라든지 스마트폰에서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의 반도체만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CPU의 역할, 정보를 연산하는 역할을 하는 반도체를 바로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웨이퍼 수탁 생산, 판매 사업까지 하는 파운드리 사업, 그리고 디스플레이 구동과 센서 등 자사 제품을 설계하고 판매하는 데 여러 역할을 하는 계열사이고요. 아무래도 회사가 특히 이제 뭐 주식 시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회사에 대한 기업 분석이나 정보 분석을 좋아하셨던 구직자분들, 뭐 좋아한다기보다는 그쪽에 익숙하신 분들에게는 DB 하이텍에 대한 정보도 많이 접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분야도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IT 서비스 계열의 회사들, 대부분의 그룹사들, 대한민국의 그룹사들은 내부 인프라 시스템을 IT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선 시스템 계열 회사들이 필요하기 나름입니다. 쉽게 말해서 SI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의 특징은 주요 계열사, 즉 그룹 내에 있는 뭐 갑이라고 하긴 그렇고 또 을이라기도 하긴 그런 좀 애매한 관계지만 어쨌든 특정 계열사의 내부 전산이나 시스템 혹은 데이터 처리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고객을 만나는 접점의 곳들일수록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스마트적인 워크 스테이션이나 어떤 근무 환경 구축에 있어 폭넓게 사업을 자사 안에서 그룹사 안에서 좀 진행을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거기에 해당될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그리고 구축 서비스업을 담당하는 IT 계열사 DB INC가 있습니다. 네. 금융이 메인이긴 하지만 역시 뭐 제조, 서비스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중요한 부분이에요. DB그룹에서는 어떤 인재를 원할까요? 네, 사실 뭐 인재상이라는 것이 구직 활동을 할 때는 그렇게 와닿는 단어들은 아닙니다. 실제 이런 인물이 존재할까라는 상상 속의 인물, 무슨 뭐 유니콘이나 혜태도 아니고 우리가 일정 부분 이 인재상이라는 것을 그대로 내가 일치한다라기보다는 이러한 인재의 모습에 닮아갈 수 있는 그런 과거의 경험이나 근거가 있는 사람으로 보여줘야 할 텐데요. 어려운 설명 뒤로 하겠습니다. 어떤 인재상이 있는지 살펴보자면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로 창의 도전, 글로벌 역량, 전문성, 신뢰 화합 대부분의 대한민국 그룹사들이라면 한 번쯤은 갖고 있을 그러한 인재상의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여기 나와 있는 글자 하나하나를 기억하시기보다는 21세기 DB의 인재라는 DB그룹의 발전 방향에 비추어 볼 때 이 네 가지는 따로따로 노는 단어들이 아니라 한데 융합되어 엮여서 콜라보가 될 수 있는 단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를테면 전문성과 글로벌 역량이 더해진다면 보다 도전적인 성과를 해외 사이트에서 낼 수 있는 것이고요. 신뢰와 화합의 가치로 전문적인 역할을 더할 땐 보다 더 큰 시너지, 보다 더 큰 신뢰를 동료들 그리고 고객들에게 전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DB그룹의 이 네 가지 인재상에 주목해야겠고요. 이러한 키워드들을 보고 우리가 이제 뭐 오늘 자소서를 다루거나 면접을 다루는 날은 아니지만 이러한 단어에 맞게 그냥 나를 일방적으로 1차원적으로 대입을 하는 그런 1대1 비례식 대립은 그렇게 좀 적절하진 않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글로벌 역량이 있구나. 저는 글로벌 역량이 있습니다. 제가 2주간 필리핀 어학연수를 갔다 왔거든요. 친구들과 같이 전통 음식 같이 먹고 뭐 이야기 나누고 어떤 그 과정에서 내가 몰랐던 남들에 대한 또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 통찰, 저는 글로벌 역량이 제법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만 대입을 하면 이 회사가 원하는 글로벌 역량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적어도 나머지 키워드인 전문성, 창의, 도전 등의 키워드를 함께 활용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글로벌에서도, 글로벌 시장에서도 자기 직무 내에서 강점을 발휘할 수 있으려면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도전 정신이 있을 때 가능할 것이니까요. 좀 오글거리는 교육방송 같은 말씀을 드려 죄송한데 어쨌든 여러분들의 지금 저의 이 얘기를 그냥 허투루 넘어가지 마시고요. 분명히 9월 안에 지원 안 하실 거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10월 초까지니까 분명히 미루실 거예요. 혹은 이 영상을 9월, 오늘이 아니라 10월 한 1일이나 2일 혹은 개천절 등에 저의 이 영상을 보실 것 같은데 아이고.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만 그냥 일방적인 대입으로 작성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 영상 시작한 지 16분 만에 이런 얘기해서 좀 당황스러우셨을 텐데 잘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는지 다른 지원자의 차별화를 위해서라도 꼭 한번 이러한 부분도 인재상까지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사례 얘기하시면서 되게 귀엽게 얘기하셨는데 그거 약간 이 취준생 입장에서 빙의해서 말씀해 주신 거죠? 예, 30대 중후반에 귀엽다는 말 당황스럽다는 어쨌든 예, 그렇게 봐주신다니 구직자의 마음 담아봤습니다. 네, 구직자 여러분 끝까지 힘내시길 바라며 저희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2020년 하반기 채용 공고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DB그룹에서 어떤 계열사에서 현재 채용을 진행하고 있죠? 네, 현재는 이제 보험 분야, 그리고 증권 은행 분야, 그리고 제조 분야, 서비스 분야, 결국 4대 분야의 주요 계열사들에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될지 궁금한데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핵심 계열사 DB손해보험의 채용부터 좀 살펴볼까요? 예, 지금 뭐 화면에 뭐 CG가 곧 나올 예정이지만 어쨌든 DB손해보험에 대한 채용 공고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메이저 직무라고 할 수 있는 영업관리와 보상관리 직무, 그리고 언더라이팅 직무, 상품 업무, 자산운용, 경영 지원 순회 직군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마 DB그룹 채용을 특히 DB의 손해보험 지원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익숙할 그런 직군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가장 많이 채용을 하는 건 아무래도 영업관리 직무일 겁니다. 그리고 보상관리 직무입니다. 이 핵심 두 개 직무는 두 자릿수로 전국 단위에 채용을 합니다. 역으로 말하면 나머지 4개 직군, 채용을 하는 4개 직군은 서울 본사에서 근무를 하는 것을 의미할 텐데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전국 무관에 가까울 만큼 많은 다양성이 있는 지원자들을 채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통적인 대리점에서의 설계사 관리나 실적 관리를 하는 것부터 법인 고객 대상의 영업과 신사업 채널, 즉 대면으로만 영업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규 채널에서의 어떤 기획 그리고 지원 전략 등을 같이 논의하는 직군까지 세부적으로 다양한 곳에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자동차 대인 보상과 관련해서 관련된 정보와 지식 그리고 조금이라도 기업 분석과 발품을 팔아서라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영업관리와 보상관리 쪽에 대한 지원은 익숙해지실 겁니다. 언더라이팅 직무의 경우는 적절한 가입 조건과 보험료를 계산하고 어느 정도 보험에 대한 가능성, 가치 여부를 결정하는 계약의 심사 업무를 맡는 직무가 언더라이팅 직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쪽 직군에 대한 인기도도 상당 부분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의 지원이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럼 저희가 DB생명도 채용 공고를 좀 알아볼까요? 예, 뭐 전통적인 생명보험사의 채용 공고와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DB생명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여타 생명보험사 지원을 하시면서 DB생명을 같이 지원을 하시는 게 특징일 텐데요. 채용 공고만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그나마 채용의 TO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관리 직무가 나와 있고요. 그 외의 직군들은 영명이라고 나와 있는 것, 참 좀 속상할 수도 있으실 텐데 네. 어차피 회사에서는 영업 조직에 대한 인력의 수요가 좀 더 있고 나머지 직군은 이미 기존의 인력들로도 충분하다 보니 앞선 DB손해보험과 달리 영명의 채용 공고, 이게 영명이라는 것이 아예 안 뽑는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뽑아야 9명이다라는 걸 의미할 테고요. 통상적으로 영명이라고 하면 적게는 3명, 많게는 5명 정도의 TO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대부분 기업들의 특징입니다. 특정한 우대 조건들을 잘 참고하셔서 본인이 어떤 쪽에 적합한지를 봐야 될 텐데요. 이 DB생명 쪽 얘기하면서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내가 생명보험사를 썼으니까 DB 생명을 지원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렇게 접근해서는 곤란하겠고요. 채용의 TO가 더 많은 쪽으로의 지원들, 물론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차이는 일부 있고 다루어야 될 상품의 종류도 다르고 접근해야 될 논리도 좀 다르게 접근을 하셔야겠지만 확률 게임으로 돌아가고 있는 요즘의 취업시장을 놓고 봤을 땐 조금이라도 같은 영업관리여도 채용을 2자릿수로 하는 곳에 내가 좀 더 지원을 한다면 어떨까. 물론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사람이 많이 안 모이니까 많이 안 뽑을 테니까 내가 확률상 오히려 DB 생명에 넣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유리하지 않습니다. 전국에 10명이 지원하는 게 아니라 수백 명 이상은 지원을 하는 것이니까 말이죠. 따라서 DB 손해보험 쪽에 지원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하게 되네요. 영업관리에 한해서 말입니다. 네. 이게 한 자릿수여서 두 자릿수는 참 좋을 텐데 네. DB굴이 원래 이렇게 인원수를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는 건가요? 꼭 아니면- DB 그룹뿐만 아니고요. 네. 대부분 사기업들의 경우는 이렇게 인원을 오픈을 하지는 않습니다. 뭐 대회비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채용 설명회가 많이 열렸을 때는 끝나고 이제 인사 담당자분께 뭐 질문도 하고 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주 대략적인 TO의 규모는 가늠이 되셨을 텐데요. 요즘 같은 온라인 시대 채용 설명회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오픈 정보가 사실 그렇게 뛰어나게 많이 나와 있지는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예. DB생명이 아무래도 한 자릿수로 모집을 하다 보니까 좀 전략적으로 지원을 하라는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증권, 은행 분야 계열사들도 좀 짚어주시죠. 예, 뭐 이쪽도 영명 채용이라 제가 드릴 말씀 많지 않고요. 네. 일정 부분 앞부분에서 계열사에 대한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게만 짧게 보자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DB 자산운용의 경영지원 직군이 있군요. 자산운용사지만 그러니까 왜 굳이 자산운용사까지 와서 경영지원 일을 본인이 하려고 하는가의 논리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인사 1명, 총무 1명, 기업공시와 자금, 재무 IR이겠죠? 그 3명 정도 뽑겠네요. 3, 4명 정도 채용이 예상이 되는 겁니다. 뭐 제가 잘못한 일은 아니니까요. 유추가 가능한, 즉 모집 직무에 한해서 유추가 가능한 숫자이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이 직군에서 2명씩만 채용하면 6명이 되겠군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0명이 진행이 되겠고요. 저축은행, 수신여신. 전통적으로 일반적인 금융권, 시중은행을 지원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 DB그룹을 지원하시는 분들, 그중에서도 기업금융을 넣거나 개인금융, 특히 은행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개인금융 쪽으로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 저축은행 쪽에서도 일정 부분 지원을 하시려는 규모들이 있고요. 캐피탈도 캐피탈 관련 회사들을 주로 지원을 하는데 TO가 현재까지 없기 때문에 DB 캐피탈로 지원을 하시는 경우들도 존재합니다만 0명 채용이기 때문에 많은 경쟁이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DB그룹의 제조 분야 핵심 계열사죠. DB 하이텍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까요? 예, DB 하이텍 채용은 아무래도 회사의 사세만큼이나 채용의 규모가 더 있다라고 우리가 좀 약간 어림짐작으로나마 이해가 됐을 텐데 역시나 그렇게 채용의 규모가 2자릿수 채용이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자면 2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일단 석사 이상의 채용을 하는 회로 설계와 소재 개발 등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특정 툴을 활용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 업무들이기 때문에 학사의 경험만으로는 그러한 경험, 개발 경험이라든지 툴을 활용했던 경험이 한계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사보단 석사 졸업자를 우대하는 경향이 두드러져 있고요. 제품의 공정기술 그리고 일반적인 인문 상경계 분들이 스텝 직군으로 지원을 할 텐데 글쎄요. 인문 상경계 분들에게만 말씀을 드리면 굳이 DB 하이텍까지 가서 총무나 경영 지원 일을 왜 본인이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득 논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이 없다면 서류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니 이 부분을 유념해서 지원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제품 공정기술 관련한 TO가 조금 있을 것이고요. R&D는 석사 이상 채용이다 보니 제조 공정기술보다는 채용 규모가 조금 적지만 어쨌든 총합으로 봤을 때 2자릿수, 최소 20명대에서 최대 40명대까지 채용이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계열사입니다. DBINC. 어떤 직무에서 뽑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아무래도 엔지니어 직군을 많이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프라 엔지니어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직군들이 있을 텐데요. 다양한 계열사들이 있다 보니까 입사를 일단은 엔지니어로 뽑은 다음에 교육을 받고 난 이후에 부서 배치를 받을 때 담당 계열사에 대한 엔지니어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용의 규모가 0명으로 나올 수가 있을 텐데요. 그냥 단순히 0명이니까 10명인가 11명인가 이게 아니고요. 그래도 10의 자리니까 최소 뭐 10명 선, 많게는 뭐 20명 선까지도 채용이 있을 거라고 추측은 됩니다만 최근에 코로나19 등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땐 10명대
조금 넘게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좀 해보게 됩니다. 금융 관련 자격증은 물론이고요. IT 관련 자격증 소유자를 우대하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요. 해외 영업의 경우는 글쎄요. 해외 영업의 사업을 이제 막 다스려 올리는 경우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해외 영업만 생각하시는 인문 상경계 분들이 계세요. 내가 해외 교환학생도 갔다 왔고 해외 영업 하고 싶어요. 근데 이 업의 경우는 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가 없이는 해외 영업을 할 수가 없으니 업계에 대한 충분한 준비, 즉 SI 업체에서 왜 해외 영업을 준비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논리와 이해도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냥 발전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지원했어요 라는 논리는 본인이 이제 236번째 지원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밀리지 않게끔 본인이 업에 대한 이해도 굳이 왜 DBINC로 지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리까지 잘 갖춰줘야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총 7개 계열사의 채용 공고를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채용 절차도 본격적으로. 네, 네. 알려주시죠. 시간 지금 꽤 됐는데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결국 7개 주요 계열사들의 채용 공고에 맞게 주요 전형들, 일반적인 기업들의 채용, 일반적인 그룹사 채용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서류 전형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인적성 검사가 예정되어 있고 면접, 신체 검사, 그리고 최종 합격의 순으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일부 특정 계열사의 특정 직군에 한해서는 영어 면접이나 토론 면접 등도 같이 올라와 있다는 점에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지원회사의 채용 홈페이지라든지 채용 관련된 여러 가지 안내 창구 등을 통해서 이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을 텐데요. 영어 면접이나 토론 면접의 형식이나 절차는 특정 전형을 통과한 분들에게만 공개가 되는 것이니까 처음부터 공개가 안 됐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통과가 된 이후에 알려준다고 했으니까요. 네. 그 앞서서 DB그룹의 채용 특징이 좀 기간이 길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뭐 서류부터 최종 합격까지 기간이 꽤 길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룹사가 채용을 하면 이런 겁니다. 9월 초에 하면 9월 중순에 서류가 문을 닫고 9월 말이나 10월 초까지 서류를 평가한 뒤 10월 달에 인적성, 11월에 1차 면접, 11월 말에 2차 면접, 그래서 12월 초에 최종 합격 후 크리스마스에 연수 이런 구조로 이제 흘러가야 되는데 네. 이곳은 특이하게 이제 인재를 그러니까 만약에 일반적인 기업 기준이라면 추석 전쯤에 공고가 올라와서 추석 연휴 기간과 그 이후에 이제 채용을 해야 됐던 건데 그걸 좀 더 당겨서 이게 이제 모든 기업들이 다 그랬던 건 아닌데 2010년대 이전 기업들이 되게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은 인재를 뽑기 위해서 한 달 넘게 텀을 두고 그러니까 열린 기회를 주겠다라는 어떤 회사 그룹사 측의 채용 의지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문제는 구직자분들의 반응입니다. 대부분이 임박해서 이제 지원을 하시려는 경향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은 밀리지 않게 미리미리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채용 공고 그리고 절차까지 알아봤는데 혹시 이번 채용에 좀 특이점,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예, 뭐 채용 기간이 길다 말씀도 드렸지만 그거 외에도 2가지가 더 특징이 있는데요. 총 3가지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채용 기간이 길다는 말씀을 드렸고 학점의 커트라인이 3.0, 평점 3.0점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점이 또 특이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4학년 2학기이신 분들이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거나 DB그룹을 지원을 생각하신다면 이런 부분에 유념해서 학점 관리 잘 해주셔야 되겠고요. 학점을 잘 관리하는 건 뭐 성실도 면에서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채용 기간 외에도 특정 계열사인 DB하이텍과 DB손해보험을 제외하면 한 자릿수의 채용이기 때문에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많은 경쟁이 좀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도 이번에 DB그룹 채용 공고를 좀 보니까 인문 상경계열 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꽤나 많습니다. 네. 지원자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취업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릴게요. 예, 뭐 사실 이렇습니다. 가끔 이제 저는 해를 거듭할수록 이런 직업으로 다 아는 구직자분들을 만날 때마다 느끼는 점이 저는 취업이 급합니다. 라는 분도 계시고 저는 꼭 내가 원하는 일, 희망하는 직무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어요. 다 맞는 답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열린 가이드를 드리고자 노력을 하는 강사인데요. 해를 거듭할수록 채용의 문턱이 점점 높아지고만 있기 때문에 늘 내가 원하고 늘 내가 바랬던 쪽에 대한 채용이 늘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최애 기업이라고 하기엔 굴지의 글로벌 기업들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따라서 내 입맛에 맞는 딱이야 이런 회사들이 요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조금이라도 관련도가 있는 곳들 그리고 채용의 규모가 조금이라도 더 있는 곳에 지원을 하시는 것이 사실 일반적으로 유리하긴 합니다. 하지만 나는 정말 이 회사 이런 계열사가 아니고서는 안 돼. 난 이 계열사만이 최선이고 떨어져도 난 후회 없어. 난 규모가 작은 곳들도 똑같은 직무, 똑같은 업종의 회사들만 넣었단 말이야.
라고 명확한 자신의 판단 기준이 있다면 거기에 맞게 소신껏 지원하시는 것도 틀리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코로나19가 벌어지기 전에 제가 드렸던 가이드라인이니까 가급적이면 뭐 DB 손해보험이라든지 그나마 DB 생명과 같이 조금이라도 규모가 더 있는 곳, 채용의 문턱이 조금이라도 좀 상대적으로 덜 높은 곳으로의 지원을 한번 고려해 본다면 입문 상경의 분들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